네, 오늘부터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격리 의무가 해제됐습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인천공항도 2년 2개월 만에 24시간 정상 운영에 들어갔는데요. 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들면서 각종 방역 조치가 완화되고 있지만 추가 확산과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 등에 대한 우려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네, 자세한 내용 김정기 고려대 약학대학 교수 그리고 오창석 시사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앞서 보도에서도 나온 것처럼 오늘부터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격리 의무가 해제가 됐습니다. 이제는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해외에서 들어온 모든 입국자가 격리가 면제가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은 접종자에 한해서 면제가 됐었고요. 네. 미접종자에 한해서는 7일 동안 격리 의무가 있었는데 오늘부터 해제가 됩니다. 그리고 소급 적용도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이미 입국해 있다면은 이 7일간의 격리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오늘부로 바로 해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다만 변이 바이러스 감시 차원에서 이 해외 입국자에 대해서 검사는 현행 방침을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국 전 PCR 검사와 신속 항원 검사 그리고 입국 후에 사흘 안에 검사는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검색 정보 사전 입력 시스템이라고 해서 Q코드를 지금 현재 정부가 운영 중이고 있는데요. 이 이용률을 조금 더 늘려가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관리 감독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짧게 현재까지의 최근 코로나 확진자 상황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월요일 같은 경우는 5,022명, 화요일 같은 경우는 6,172명이었습니다. 네. 근데 어제 확진자가 이제 13,358명으로 조금 비약적으로 상승하긴 했으나 이게 연휴 막바지에 검사량이 는 것에 비하면은 확진자 수가 급증했다라고 볼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여전히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위중증 환자 같은 경우는 114명이고 12일째 1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치명률은 0.13%입니다. 네, 신규 확진 상황까지 짚어주셨는데 우선 이 해외 입국 체계 정상화 마지막 단계에 왔다는 건 그만큼 코로나 확산세가 지금 낮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현재 상황 좀 짚어주시죠. 앞서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상황은 오미크론이 정점에 도달한 이후에 매주 한 30%에서 40%씩 감소를 이어가고 있거든요. 네. 이러한 경향성은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일단 감염 상황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해외 입국자에 대한 관리 체계도 변경이 지금 시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3월 달, 4월 달부터 해가지고 입국자 관리가 단계별로 지금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그 해외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면제 조치가 이제 최종 단계라고 보고 있는데 네. 전체적인 경향성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그 코로나19 백신 자체가 감염 예방 효과는 좀 낮아 보이거든요. 반면에 위중증으로 악화되는 걸 막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단계에서 뭐 백신 접종 완료자는 자가격리가 면제됐는데 미접종자인 경우에는 격리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과학적인 근거에서는 부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지금 뭐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부분까지도 자가격리가 해제되는 부분은 좀 일정 부분 타당성이 있다라고는 보고 있는데 다만 아쉬운 부분은 네. 이번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을 두고 방역 정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대표적으로 근거를 들은 게 이제 해외 사례 대표적으로 독일과 영국 그리고 덴마크 같은 경우가 해외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를 해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자가격리를 해제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러한 근거보다는 보다 과학적인 근거, 대표적으로 해외 입국자 관리가 안 됐을 때 우려되는 부분이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 유입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이미 지금 미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BA2, 12.1 변이 바이러스나 아니면 남아공에서 BA4, BA5가 계속 유행을 하면서 확진자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방역 시스템 또는 의료 시스템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건지에 대한 과학적인 또는 수리학적인 판단의 근거를 해가지고 이런 자가격리 면제 조치가 시행됐더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전체적인 유행 상황을 봤을 때는 지금 자가격리를 면제해도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적으로 명확한 근거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전면적인 자가격리 면제 조치보다는 제가 보기에 이제 일단 입국 후에 3일 이내에 국내에서 PCR 검사를 다시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서 그러니까 음성이 확인될 때까지만이라도, 그러니까 최대 3일 정도까지만이라도 자가격리를 시행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네. 해외에서 새로운 변이가 유입됐을 때 어떤 대응책 같은 부분이 미처 마련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보완 장치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새로운 변이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코로나 확진이 되면은 일반 관리군 그리고 집중 관리군 이렇게 나뉘잖아요. 네. 지난 월요일부터죠. 집중관리군, 그러니까 중증 악화 위험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모니터링이 2회에서 1회로 축소가 됐는데 그 의미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현재 그 재택 치료자 숫자가 한 8만 명 정도 수준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중에서 집중관리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한 4천여 명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굉장히 많은 재택 치료 관리자 그리고 집중관리자가 있을 때에는 우리 의료 시스템 자체가 그러니까 인력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대응을 못했는데 네. 지금은 뭐 치료자도 그렇고 집중관리군의 명수도 상당히 줄었기 때문에 적절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지금 건강 모니터링을 2회에서 1회로 단축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과거에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그러니까 보건당국에 전화를 했을 때 통화가 잘 안 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여러 가지 상황이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된 상황이다 보니까 충분히 대응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좀 집중관리군 중에 상황이 급격하게 악화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러한 부분, 특히 이제 고위험군, 특히 고연령층에 대한 부분은 진단 치료 그리고 나중에 입원까지 한 번에 하루에 시행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방안을 이달 중에 마련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상황에서는 기존의 2회 모니터링에서 1회로 감소를 시켜도 그리고 향후에 패스트트랙 같은 보완 장치가 마련이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대응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해외 입국자의 격리 해제와 더불어서 오늘부터는 인천공항의 항공 편수 그리고 비행 시간에 대한 규제도 모두 풀렸잖아요. 그러니까 2년 2개월 만에 이제 밤새도록 24시간 운영을 한다는 건데 우선 주변에 보면은 요즘에 해외 나가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비행기 표값이 너무 비싸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증편이 되면은 좀 완화가 될까요? 네, 일단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2년 2개월 만에 이제 이게 해제가 됐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편수 제한이라든지 비행 금지 시간, 국제선 증편 관련 규제가 모두 해제가 된 것인데요. 네. 그동안 있었던 규제가 매시간 도착 편수를 40대에서 20대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매시간 줄였던 게 아니라 저녁 8시부터 다음 날 5시까지는 운영을 또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대한 손실이 뭐 여행업계와 항공업계에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이게 해제되면 곧바로 늘어날 수가 있느냐, 그리고 또 비행기 가격이 곧바로 싸질 수 있느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가더라도 병목 현상이 일어나면은 꽉 막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모든 사람들이 너나 할 것이 또 티켓을 하고 있습니다. 티켓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내년 5월까지 일부 국가는 매진 사태가 이를 정도로 티켓을 오픈하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구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게 하향 조정되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특히나 스케줄 조정과 스케줄 인가 그리고 판매 기간이 충분히 확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약 2주 뒤부터인 효과는 약 20일 정도부터 나타날 것이다라고 하는데 20일 뒤쯤부터는 이제 6월 말, 7월, 8월이 여름철 또 성수기 휴가 기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한 번 이제 티켓팅이 몰릴 수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제 가격이 저렴해지긴 좀 어렵다. 그리고 또 하나 대외 변수가 발생한 것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또 발발하면서 네. 유류세가 또 급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영향력이 미치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쉽진 않지만 아마 연말께부터 이 티켓 조정이 조금 더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러나 가격 조정과는 무관하게 이용객들은 아주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올 1월에는 이용객이 35만 명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지난달 5월 기준으로 93만 명으로 약 2배가량 급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객 수는 지금 현재 코로나19 이전으로 약 70% 정도까지 연말이면은 회복할 것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휴가철을 맞아서 해외 여행 가기가 수월하다 이런 건 반가운 소식이긴 한데 요즘 10대와 20대의 코로나19 확산세가 무섭더라고요. 아무래도 각종 축제, 공연 때문으로 보이는데 지금 단계에서 방역 완화하는 게 괜찮을지도 궁금하거든요. 지금 단계, 그러니까 오미크론이 안정적으로 유행 상황이 감소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우리나라에서는 집단 면역이 형성됐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물론 이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는 우리 뭐 전 국민에 대한 항체 양성률 조사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뭐 이 부분이 크게 저는 개인적으로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고 전체적인 경향성으로는 집단 면역이 형성되기 때문에 지금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역 조치가 완화됐고 실제로 사회적 거리두기도 해제가 됐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의 유행 상황 감소세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전 연령대에 걸쳐서 확진자 규모는 감소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처럼 뭐 10대나 20대 같은 경우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높은 확진자 비율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대표적인 이유는 뭐 20대 같은 경우가 가장 높은 확진자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활동량이 많다.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면서 그동안 눌려있던 사회활동 부분들이 급격하게 완화가 되면서 이렇게 활동량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고 10대 같은 경우가 두 번째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학교나 학원 같은 이런 집단 생활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연령대가 뭐 10대 미만인데 이 연령대는 백신 접종률이 상당히 낮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상황이 반영됐다. 다만 전체적인 연령대 모두 확진자 규모는 상당히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는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원숭이 두창, 우리나라에서는 확진자가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정부도 오늘부터 원숭이 두창을 제2급 감염병으로 지정을 했잖아요. 네. 네, 일단 이제 원숭이 두창하면은 천연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발열과 수포를 동반한 감염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동물과 함께 인간이 감염될 수 있다고 해서 이제 인수공통 감염병인데 1970년에 첫 보고가 됐다라고 하고요. 저도 이걸 찾아보면서 처음 알게 된 사실인데 네. 1979년에 두창 백신 접종을 우리나라에서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 50세 이상 는 이제 이 접종을 받았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오늘 제2급 법정 감염병이 지정이 됐었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 확진자가 발생하면은 신고 의무 등의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전파상 이제 이런 가능성을 고려해서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분류가 되고요. 네. 코로나19처럼 24시간 이내 방역 당국에 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이게 또 보니까 원숭이 두창의 감염 경로가 병변의 직접적인 접촉으로 알려져 있는데 미국에서는 이게 공기를 통한 감염도 배제할 수가 없다 그런 경고를 내놨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원숭이 두창, 뭐 기본적으로 앞서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원숭이 두창하고 천연두는 차이가 좀 있거든요. 우리가 네. 흔히 알고 있는 두창하고는 어쨌든 이 같은 계열의 그 팍스바이러스 계열이다 보니까 이제 주요 팍스바이러스의 전파 경로는 직접적인 접촉입니다. 그러니까 체액과의 직접적인 접촉이 대표적인 전파 경로고 더불어서 지금 호흡기 바이러스들처럼 마치 호흡기 비말에 의한 전파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공기 전파도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고는 있는데 예. 기본적인 전파 경로가 직접적인 접촉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세계 지금 27개국 공식적으로는 27개국에서 확산을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발표가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코로나19 팬데믹처럼 전 세계적인 대규모 확산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대표적인 사례로 과거 2015년에 지카 바이러스가 유행한 적이 있는데 물론 성격이 다른 바이러스긴 합니다만 그때도 상당히 여러 개 국가에서 확산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빠르게 감소세를 보였거든요. 네. 제가 보기에는 코로나19처럼 팬데믹까지 확산되지는 않을 거로 보고 있고 과거 2015년에 지카 바이러스가 브라질에서 유행했을 때처럼 어느 일정 시간 동안만 잠시 이렇게 확산을 하다가 다시 감소세로 전환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규모 확산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영국에서 처음으로 감염 사례가 나오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걱정이 되는 게 국내 유행 가능성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국내에도 이제 해외 여행을 갔다 돌아오신 분을 통해서 국내 유입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보고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단계에서는 국내에 만약에 감염 환자가 유입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그 뒤에 여러 가지 역학조사라든가 격리 조치라든가 추후 사후 대책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국내에서의 감염자 숫자의 결정을 지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예. 지금 방역 당국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관심 단계로 지금 이제
감염병 위기 경보를 발령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보다 집중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두창 이 백신과 관련해서도 우리나라는 이미 2세대 백신을 갖고 있는데 정부는 3세대 두창 백신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일단 2세대 백신이 85% 정도의 예방 효과가 있다라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2세대 백신을 이제 접종하는 방식이 조금 까다롭고 어렵다라고 합니다. 방식이 어떻게 되냐면 특수바늘 표피에 상처를 낸 후에 균을 주입하는 방식이다라고 해서 접종 방식이 좀 까다롭고 또한 생백신이기 때문에 주입한 후에 또 감염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3세대 백신으로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서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이야기고요. 네. 3세대 같은 경우는 피하 주사 형태이기 때문에 28일 간격으로 2번 정도 접종을 하면 된다라고 하고 현재 덴마크 노르딕사에서 개발한 3세대 백신인 진네오스를 들여올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세대 백신을 현재 보유 중이고 이제 3세대 백신을 추가로 도입할 예정인데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뭐 백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제 두창 백신에 대해서는 1세대부터 4세대까지 있고요. 3세대까지가 상용화가 돼 있거든요. 근데 1, 2세대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병원성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두창 또는 원숭이 두창과 사촌격인 백시니아 바이러스를 백신주로 해서 만들어진 백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지금 세대가 전부 다 생약독화 백신이고 살아있는 바이러스다 보니까 주입을 했을 때 병원성이 어느 정도 백신주가 유지를 한다라고 하면 이게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내에서 한 3,500만 명분을 보유하고 있는 부분들이 다 이런 부작용의 우려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청에서는 최근에 지속적으로 이 세대를 바꾸려고 하는 노력을 해왔었고요. 뭐 지금 원숭이 두창 문제가 아니어도 아마 비축하고 있는 백신을 개편하는 방향으로 계속 추진이 됐을 겁니다. 근데 이런 원숭이 두창의 감염 사례가 발생을 하면서 이 시기를 좀 더 앞당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3세대 백신과 기존의 2세대 백신의 차이점은 일단 3세대 백신이 병원성을 보다 약독화한 백신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입을 했을 때 일단 병원성, 그러니까 이상 반응 부분들이 현저히 감소된다. 이제 안전성 부분이 확보된 백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서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접종의 방식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일반적인 백신을 투여하는 방식으로 3세대 백신은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창석 평론가 그리고 김정기 고려대 약학대학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